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서울 한복판.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고급 한식당 연화의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린다. 내부에서는 정갈한 한상 차림 앞에 앉은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다. 주방에서는 60세의 장도윤이 마지막 요리를 완성하고 있다. 흰 수염이 단정하게 다듬어진 그의 얼굴에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어딘가 외로운 그림자가 스쳐간다. 오늘도 무사히 라고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벗는 그때였다. 따르르르 문 앞 종소리가 울린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니라 온몸이 비에 젖은 13세 소년 민서였다. 헐떡이며 식당 안을 둘러보던 민서의 눈이 한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향해 고정된다. 제발 먹지 마세요. 소년의 절규에 식당 안이 조용해진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주방에서 나온 도윤은 화가 난 듯 큰 걸음으로 다가온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그때 한쪽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던 윤아린 55이 조용히 일어선다. 전직 식품연구원답게 예민한 후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 듯 문제의 테이블로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아본다. 잠깐만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다. 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마치 화학 용매 같은? 도윤은 처음엔 의심의 눈빛을 보내지만 할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직접 음식을 확인해 본다. 30년간 요리를 해온 그의 코에도 분명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감지된다. 정말 이상하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당황이 스며든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다행이에요. 제가 본 건 진짜였어요. 누군가가 이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것을. 식당을 비운 뒤 도윤과 할인 그리고 민서는 한적한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할인은 젖은 수건으로 민서의 머리를 말려주며 부드럽게 말한다. 무서웠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도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민서 앞에 놓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미안했다. 꼬마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이때 할인과 도윤의 눈이 마주친다.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따뜻함을 읽어낸다. 할인은 도윤의 거친 손에 작은 상처들을 보며 오랜 세월 요리에 바친 그의 삶을 짐작한다. 도윤은 할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깊이를 느낀다. 한편 식당 밖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다. 채설아 57점. 검은 우산을 든 채 말끔한 코트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갑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하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히 선량하지 않다. 식당으로 돌아온 세 사람. 할인은 문제의 음식을 조심스럽게 밀폐 용기에 담으며 말한다. 내일 안은 분석실에서 정확히 조사해 보겠어요. 정말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하다. 민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순진하게 말한다. 아저씨, 아줌마, 둘이 잘 어울려요. 할인과 도윤은 동시에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다른 곳을 바라본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민서의 말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밤이 깊어지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헤어진다. 하리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만난 도윤의 모습을 떠올린다.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민서를 대하는 따뜻함에서 그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도윤은 혼자 남은 식당에서 오늘 일을 정리하며 할인을 생각한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린다. 이런 나이에도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구나. 민서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른 아침, 하리는 대학교 식품안전연구소에서 결과를 받아든다. 검사를 담당한 후배 연구원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선배, 이건 단순한 독성 물질이 아니에요. 매우 정교하게 조합된 화학물질입니다. 즉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진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뿐만 아니라 김 박사가 데이터를 보며 덧붙인다. 이 성분 조합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지식과 특별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할인은 바로 연화로 향한다. 아직 개점 전이지만 도윤은 이미 주방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할인은 어떻게 이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도윤 씨. 할인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낸다. 돌아본 도윤의 얼굴이 밝아진다. 할인 씨. 이렇게 일찍. 하지만 할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분위기를 읽는다. 결과가 좋지 않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도윤은 점점 경직되어 가다가 마지막엔 의자에 주저앉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식당을, 내 손님들을.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인은 도윤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하다. 괜찮아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도윤은 할인의 눈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에게 이런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고맙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윤의 목소리는 쉰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흐른다. 할인은 도윤의 거친 손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짐작한다. 도윤은 할인의 차분하고 든든한 존재감에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온다. 오늘은 어제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더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서는 어제 목격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식당 뒤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직원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진짜 예쁘고 날씬했어요. 근데 표정이 무서웠어요. 마치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도윤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본다. 단서가 하나씩 모이고 있다. 그럼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할인이 말하려는데 도윤이 말을 가로막는다. 그 전에 점심 한 끼 함께 하실래요? 제대로 된 음식으로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서도 눈을 반짝이며 저도요 라고 말한다. 도윤은 평소와 다른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할인과 민서를 위한 특별한 한상 차림.
정갈한 나물들과 따뜻한 국, 그리고 은은한 향이 나는 차까지.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도윤이 직접 밥을 떠서 할인과 민서 앞에 놓아준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느껴진다. 와, 진짜 맛있어요. 민서가 눈을 빛내며 말한다. 할인도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고는 감탄한다. 정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도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난다.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식사 중에 할인이 도윤에게 물어본다. 요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며 말한다. 젊을 때부터. 사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있었는데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열린다. 들어온 것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채설아였다. 도윤아, 오랜만이네. 도윤의 얼굴이 경직된다. 할인과 민서도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를 느낀다. 설아야, 왜 여기에? 채설아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소문 들었어. 어제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할인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낀다. 이 여성에게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지된다. 채설아는 할인을 보며 말한다. 새로운 친구분인가요? 소개 안 해주실 거예요? 도윤이 어색하게 말한다. 할인 씨, 이분은 채설아.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채설아가 웃는다.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가벼웠나요?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할인은 일어나며 말한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채설아가 말을 가로막는다. 잠깐만요. 혹시 어제 음식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는 분이 할인 씨신가요? 할인과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채설아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채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조심하세요. 더 깊이 파다가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다. 할인은 두려움보다 분노를 느낀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채설아는 대답하지 않고 도윤을 바라본다. 연락할게요.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녀가 나간 뒤 식당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인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연다. 그 여자, 어제 봤던 사람 같아요. 할인과 도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본다. 확실해? 도윤의 목소리가 긴장된다. 네, 목소리랑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할인은 결심한 듯 말한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할인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서로의 눈빛에서 신뢰와 함께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읽어낸다. 자정이 넘은 시간, 할인의 집에 전화벨이 울린다.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든 할인의 목소리는 잠겨 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음성 변조기를 사용한 듯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누구세요? 무슨 말인지. 장도윤 곁에서 물러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전화는 끊어진다. 하리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솟아오른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같은 시각 도윤은 식당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다. 채설아가 다녀간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른다. 10년 전 사랑했던 여인 채설아. 하지만 그녀는 돈과 성공을 위해 그를 떠났다. 그 후 아내를 만나 행복했던 시절도 잠깐,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린 씨는 다를 거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함께 식사하며 느꼈던 따뜻함과 진실함을 떠올린다. 문득 테이블 위에 하린이 두고 간 핸드백이 보인다.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것 같다. 도윤은 하린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고민하다가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하린의 주소는 며칠 전 명함에서 본 적이 있다. 하린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도윤.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경계심에 차 있다. 하린 씨, 저예요. 도윤이요. 문이 열리고 하린이 나타난다. 잠옷 차림의 그녀 얼굴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교차한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도윤이 핸드백을 내밀며 말한다. 이거 깜빡하고 가셨더라고요. 하린은 고마워하면서도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알아차린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하린의 작은 거실. 따뜻한 차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사이사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실 채설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연다. 하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도윤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 하린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저한테도 협박 전화가 왔어요. 하린이 조용히 말한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진다. 뭐라고요? 하린은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한다. 도윤은 점점 분노와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보인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만. 안 돼요. 하린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서로의 눈빛에서 걱정과 신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읽어낸다. 고마워요. 정말. 도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린은 그의 얼굴에 묻은 걱정의 그림자를 보며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진다. 도윤은 깜짝 놀라지만 피하지 않는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도윤은 하린의 손을 자신의 뺨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싼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다. 하지만 키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도윤이 하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자신의 이마를 댄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도윤이 속삭인다. 저도요. 하린의 대답도 속삭임 같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지만 이제는 서로 기대고 있다. 하린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요. 하린이 말한다.
위험할 텐데. 함께라면 괜찮아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본다.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꼭 잡는다. 네,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흥분된 표정으로 식당을 찾아온다. 도윤과 할인이 어젯밤 일로 인해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아저씨, 아줌마,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민서가 순진하게 물어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다. 그보다 민서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도윤이 물어본다. 아,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민서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어제 그 무서운 아줌마요. 사진 찍었어요. 할인과 도윤이 민서의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채설아의 모습이 분명히 잡혀 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낯선 남성이 함께 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할인이 중얼거린다. 할인은 민서가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확대해 본다. 낯선 남성의 옷차림과 체격을 자세히 관찰한다. 이 사람, 전문가 같아 보여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자세를 보면 도윤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채설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군요.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운다. 할인은 채설아의 배경을 조사하고 도윤은 식당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민서는 거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할인은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채설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 그녀는 현재 대형 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채설아가 관여하는 재개발 지역에 도윤의 식당 연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동기가 분명해졌네요. 할인이 도윤에게 설명한다. 당신의 식당에 문제를 일으켜서 영업에 타격을 주고 결국 이곳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러니까 채설아가 개인적인 감정과 사업적 이익이 겹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윤과 할인은 채설아가 자주 간다는 고급 바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주변을 관찰한다. 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할인은 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도윤은 할인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준다. 연기이지만 그 안에 진짜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 들어오네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채설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온다. 민서가 찍은 사진 속의 그 남자다. 두 사람은 채설아와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듣는다.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단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주까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 여자가 문제야.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할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채설아가 갑자기 이쪽을 바라본다. 할인과 도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다. 위기의 순간 도윤은 재빨리 할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포옹한다. 연인들의 애정 표현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할인은 갑작스런 도윤의 품에 안겨 당황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매우 가까워진다. 지금은 연기예요. 도윤이 할인의 귀에 속삭인다. 알아요. 할인도 속삭이며 대답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다. 채설아는 잠시 이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대화에 집중한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도윤은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한다. 연기였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할인도 솔직하게 대답한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전기 같은 것이 흐른다. 하지만 이곳은 공공장소,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다.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할인이 말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채설아와 그 남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할인과 도윤도 따라 나서려는 순간 채설아의 동반자가 갑자기 이쪽으로 다가온다. 실례합니다. 혹시 장도윤 씨 아니세요? 도윤과 할인이 긴장한다. 들켰다. 죄송한데요.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도윤이 태연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할인이 기지를 발휘한다. 갑자기 도윤의 팔을 잡고 애교 있게 말한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오늘 우리 첫 데이트 기념일인데 이런 데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듯 말한다. 죄송해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발을 나선다. 그 남자는 의심스러워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는다. 발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긴장을 풀어간다. 정말 위험했어요. 할인이 말한다. 당신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네요.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도윤이 웃으며 말한다. 연기였나요? 할인이 도윤을 바라본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본다. 저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한다. 할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저도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진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다. 조용한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간다. 도윤이 할인의 뺨에 손을 대고 할인은 눈을 감는다. 부드럽고 따뜻한 첫 키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제 정말 함께인 것 같네요. 도윤이 말한다. 네, 끝까지 함께해요. 할인이 대답한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한다. 도윤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가득하다. 식당에 도착한 할인. 도윤은 이미 주방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어젯밤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따뜻한 기류가 흐른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인이 도시락을 내밀며 말한다. 도윤의 얼굴이 밝아진다.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늘 저한테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할인의 손을 살짝 잡는다. 짧은 스킨십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두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당 개점 준비를 한다. 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도윤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한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호흡이 잘 맞는다. 도윤 씨,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할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물어본다. 도윤은 할인 뒤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물을 무친다.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닿아 있고 하리는 도윤의 체온과 향기를 느낀다. 이렇게 부드럽게 섞어주면 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하린의 귓가에 따뜻하게 전해진다. 배우는 게 재밌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하린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짧은 키스를 나눈다. 주방의 따뜻한 공기와 함께 달콤한 순간이 흐른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온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진하게 말한다. 와, 아저씨, 아줌마, 진짜 사귀는 거예요? 하린과 도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본다. 민서의 직설적인 질문에 얼굴이 빨개진다. 그게 도윤이 말을 더듬는다. 맞죠? 어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서가 신나게 말한다. 진짜 잘 어울려요. 하린이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민서야, 그런 걸 너무 대놓고 말하면. 왜요? 좋은 일인데요. 저 진짜 기뻐요. 민서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민서의 순수한 반응에 두 사람도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정식으로 식사라도 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데이트요? 하린이 장난스럽게 물어본다. 네, 데이트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민서가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와, 첫 데이트네요. 하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나이 들어서 하는 첫 데이트라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렌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현저히 줄어든다.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고 새로운 손님들도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간다. 이상하네요. 평소 이 시간이면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장님,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하린과 도윤이 긴장한다. 무슨 소문이요? 도윤이 물어본다. 식중독이 있었다는,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하린은 바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한다. 정말로 연하에 대한 악성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사진까지 조작된 것들이 있다. 이런,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하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도윤은 절망적인 표정이 된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하린은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한다.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민서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한다. 너무 나빠요.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오후 늦게 채설아가 식당을 찾아온다. 이번에는 혼자다. 텅 빈 식당을 둘러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다. 참 안 됐네요. 장사가 이렇게 안 되다니. 도윤이 화를 참으며 말한다. 당신이 한 짓이지. 증거가 있어요? 채설아가 태연하게 대답한다. 하린이 나서서 말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채설아는 하린을 차갑게 바라본다. 똑똑하시네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채설아가 도윤에게 서류 봉투를 내민다. 매매 계약서예요. 시세보다 20% 높게 쳐줄게요. 지금 받아들이면 모든 소문도 멈춰줄 거고. 도윤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말한다. 거절해요. 생각해봐요. 지금 상황에서
버티다가는 더 큰 손해만. 그만하세요. 할인이 큰 목소리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채설아의 표정이 차가워진다. 부끄러움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예정된 데이트는 취소되고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을 산책한다. 도윤은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리는 도윤의 팔을 잡고 걸으며 말한다. 미안할 것 없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리는 도윤의 손을 잡는다. 포기하지 말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도윤은 하린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 씨. 하린이 진지하게 말한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도윤이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본다. 처음엔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한다. 사랑하고 있어요. 도윤의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반짝인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린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런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는다. 중년의 사랑답게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깊고 진실된 포옹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줄 거죠? 도윤이 물어본다. 당연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 이겨낼 일이 없어요. 하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두 사람은 긴 키스를 나눈다. 공원의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한편 민서는 혼자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어가며 중얼거린다. 어른들만 고생하게 할 수는 없지.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보건소에서 갑작스런 점검을 나온다. 물론 채설아가 뒤에서 조작한 일이다. 모든 음식을 폐기 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한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하리는 분노를 참으며 말한다. 불합리한 처분이에요. 항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린의 집에서 함께 대책을 모색한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예요? 도윤이 다시 한번 물어본다. 하린은 도윤의 뺨에 손을 대며 말한다.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아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든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사랑만은 더욱 단단해진다. 영업정지 명령서가 붙은 연화식당. 도윤은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다. 30년간 지켜온 자신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하리는 도윤 옆에서 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위로한다. 말보다는 따뜻한 체온과 존재 자체로 위안을 주려고 한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네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다.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하린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도윤은 하린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때 민서가 식당 앞에 나타난다. 평소와 달리 정장 비슷한 깔끔한 옷을 입고 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 아저씨, 아줌마, 저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민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 어젯밤에 그 나쁜 아줌마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걸 녹음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채설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다. 보건소 쪽은 다 처리했어요?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도윤이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 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참견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할인과 도윤의 얼굴이 밝아진다. 결정적인 증거다. 민서야, 이걸 어떻게? 도윤이 놀라며 물어본다. 민서는 의젓하게 대답한다. 아저씨가 제게 해준 것처럼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른들만 고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할인은 민서를 꼭 껴안는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위험했을 텐데. 도윤이 걱정스러워한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도윤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우리 민서 정말 의젓해졌네. 세 사람 사이에 끈끈한 가족애가 흐른다. 세 사람은 본격적인 반격을 계획한다. 할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도윤은 언론에 알리기로 한다. 민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엔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할인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맞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도윤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린다. 채설아에게서 온 문자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마지막 제안이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최후의 대결이 시작될 것 같다. 그날 밤 할인과 도윤은 함께 내일의 만남을 준비한다. 할인의 집에서 작전을 짜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흐른다. 내일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할인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도윤이 할인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한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내일의 불안함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집중한다. 도윤 씨, 할인이 조용히 말한다. 내일 일이 끝나면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할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한다. 당연해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조용한 밤. 두 사람은 깊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 채설아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도윤과 할인이 함께 나타나자 그녀의 표정이 차가워진다. 둘이 함께 오셨네요. 함께 들어야 할 얘기잖아요. 할인이 당당하게 대답한다. 채설아는 마지막 계약서를 꺼내며 말한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30% 더 올려줄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거절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한다. 채설아의 얼굴에 분노가 스친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때 할인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재생한다. 채설아의 음성이 공원에 울려 퍼진다. 채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할인이 차분하게 말한다. 도윤이 채설아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한다. 설아야, 왜 이런 식으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어요. 채설아가 감정적으로 폭발한다. 당신은 늘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았어.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거야. 할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성공이 이런 방법으로 얻는 거라면 그런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채설아가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10년 전 그녀가 도윤을 떠난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한다. 사랑 없이는 더 살 수 없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도윤은 채설아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설아야,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채설아는 고개를 젓는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외로움이 스며 있다. 그때 멀리서 민서가 달려온다. 그 뒤로는 경찰들이 따라온다. 아저씨, 아줌마, 경찰에게 모든 걸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채설아에게 다가온다. 채설아 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채설아는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간다. 가기 전에 도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 행복하세요, 도윤 씨.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다. 경찰이 떠나고 세 사람만 남은 공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감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한다. 네, 끝났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한다. 이제 정말 결혼하셔야 해요. 할인과 도윤이 동시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다. 민서야, 그런 말을. 할인이 부끄러워한다. 왜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민서가 순수하게 말한다. 공원을 떠나며 도윤이 할인에게 말한다.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인이 도윤의 팔을 끼며 말한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럼 정말로 함께 할 거예요? 평생? 네, 평생이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민서는 그 뒤를 따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세 사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연화 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할인과 도윤의 협력으로 메뉴도 다양해졌다. 오늘 예약이 또 가득 찼네요. 할인이 예약 장부를 보며 행복한 한숨을 쉰다. 도윤은 주방에서 오늘의 특별 메뉴를 준비하며 대답한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개발한 퓨전 요리들이 인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팀이 되었다. 할인은 메뉴 개발과 영양 관리를, 도윤은 전통 요리와 맛의 조화를 맡아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해낸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처럼 완벽한 호흡이다. 사장님들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한다. 할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따뜻한 관심 덕분에 건강해지고 밝아졌다. 학교 성적도 크게 올랐고 무엇보다 꿈과 목표가 생겼다. 아저씨,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민서가 진지하게 요리를 배우고 있다. 도윤은 정성스럽게 민서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다. 마치 친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따뜻하다. 천천히 해야 해. 요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급하게 하면 맛도 급해져. 네, 알겠어요. 민서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다. 하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다. 방과 후가 되면 민서는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온다. 숙제도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하고 손님이 많으면 간단한 심부름도 돕는다. 민서야, 오늘 학교에서는 뭐 했어? 할인이 물어본다. 요리 동아리에서 김치찌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만드는 것보다는 맛이 없더라고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한다. 당연하지. 아저씨는 30년 경력인데 너는 이제 시작이잖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민서와 함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말로 프러포즈 하실 거예요? 민서가 흥분해서 물어본다. 응. 이제 정식으로 청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와. 반지는 준비하셨어요? 도윤은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준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다. 크지는 않지만 마음은 가득 담았어. 민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프러포즈 당일 도윤과 민서는 식당을 특별하게 꾸민다. 은은한 촛불과 할인이 좋아하는 연꽃 장식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든다. 할인은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와서 식당의 변화에 놀란다. 이게 뭐예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에요.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민서는 이미 흥분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한다. 할인 씨. 아니, 할인아.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소와 다른 도윤의 진지한 분위기를 느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할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인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지만,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낸다. 윤할인,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요. 할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네, 좋아요. 할인이 울면서 대답한다. 민서가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박수를 친다. 와, 성공이다. 도윤이 할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은 깊은 키스를 나눈다. 촛불빛 아래서 이루어진 완벽한 프러포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준비된다. 소규모지만 정성이 가득한 결혼식이다. 할인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도윤의 동료 요리사들, 그리고 식당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준다. 민서는 들러리 역할을 자청했다. 저는 신랑 측이에요. 신부 측이에요. 민서가 장난스럽게 물어본다. 둘 다지. 할인과 도윤이 동시에 대답한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함께 메뉴를 정하고, 함께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이 모두 소중하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리는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 도윤도 정장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할인을 기다린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축복사가 울려 퍼진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라도 아름답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한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키스를 나눈다. 민서가 꽃잎을 뿌리며 외친다. 만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 작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다.